매주 다른 컨셉으로 제대로 썰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썰명회. 오늘은 4대강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썰명회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모셔서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말씀해 주실 분이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전화로 모셨습니다. 압수수색도 당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서 영장 실질 심사도 했지만 기각돼서 풀려나신 분입니다.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요새 갓난 고초가 많으십니다. 그러게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시려고요? 자, 이달 초에 경찰이 녹색연합 사무실 그리고 처장님 자택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유가 뭐였고요? 정확히는 그 집 앞에 이제 경찰들이 기다렸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노트북, 핸드폰,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용 외장하드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하려고 집 앞에 기다렸다가 이제 네. 근데 사무실에도 일부 인원들을 배치했었고요.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집에서는 제 핸드폰을 압수해갔고, 그리고 사무실 와서는 제 업무 공간을 수색하고, 그리고 노트북을 압수해가는 것으로 우선 압수수색 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참고인 신분인데, 네네. 김문경 환경부 장관이 지금 법적으로 송사에 걸려 있는 참고인 신분인데, 이 참고인 신분도 압수수색이 되나요? 안 되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꽤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어떤 혐의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감사원이 그 감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4대강 그 보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선 감사원에서는 이게 약간 과학적인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히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당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었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면서 네. 그 환경부하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저하고 같이 짬짬이로 명단을 다 작성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환경부 공무원에게 명단 리스트를 받아서 노라는 N자 표시를 해가지고 다시 회신을 주면 환경부에서 제 의견을 100% 수용해서 명단 구성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환경부 공무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참고인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거죠. 김은경 장관이 공무상 그 명단이라고 하는 공무상 기밀을 정규석 처장님에게 유출을 했고 또 예. 직권을 남용해서 그 환경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거기에 맞습니다. 참고인이 정규석 처장인데 일단 참고인이라고는 하지만 압색 좀 하자. 당신 핸드폰하고 사무실 컴퓨터 좀 보자.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말이 참고이긴 한데 내용상 보면 이제 공범이 돼버린 거죠. 제 김은경 장관하고. 공무상 기밀 누설에 공범이 돼 계시네 보니까. 예. 네. 근데 그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보통 이런 위원회나 위원 구성을 할 때는 네. 그 의견 수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이제 절차죠. 저 같은 시민사회 단체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학회도 있고 등등의 이제 의견 수렴을 제가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 의견 수렴을 주는 과정 속에서 네. 4대강 사업 관련된 사업을 그 전적으로 찬성을 했거나 아니면 관련 용역을 했던 분들이 이 자연성 회복하는 논의 테이블에 오는 건 적절치 않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건 있었어도 네. 제가 실제로 누군 안 되고 노 표시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럼 노 표시 누가 한 겁니까? 그걸 증거 삼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증거가 다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그 증거가 다 환경부 쪽 통해서 다 나왔으면 네. 굳이 제 노트북하고 제 핸드폰, 제 메일을 들여다볼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아직 뭐가 없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압수수색해서
예. 의심하고 있는 바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닌가라고 법률가로서는 추정을 해봅니다. 저도 수사 그렇게 과정에 생각합니다. 보면.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 지난 5일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공청회 열면 안 된다. 심지어 이런 식의 공청회 개최는 불법이다. 라고 막다가 이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꼬박 4일을 이제 유치장에 있다가 기각이 돼서 이제 나왔는데요. 네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였어요. 네네. 근데 사실 2022년도에 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2년 동안 수기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연구도 있었고 의견 수렴 과정도 있었고. 네. 근데 이번에 그걸 변경하기 위한 변경안은 한 달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속전속결 2년짜리를 한 달 만에. 누가 24배 빠른 속도. 예.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이제 책상에 문건을 갖다 놓고 빨간 펜으로 찍찍 긋는 형태로 이제 변경안을 만들었는데 그 네. 내용상도 물론 문제가 있는데 이 절차상 네. 하자가 명백하고 그렇다면 이 공청회가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절차상 그냥 끝내버리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공청회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냥 하는. 네. 예. 네. 그래서 요식행위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저는 사실 경찰이 이제 중단을 요청하게 되고 이러면 잡혀갈 것까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체포가 될 수는 있지만 아예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 근데 영장 청구 사유를 보고 저는 사실 법률가로서 깜짝 놀랐어요. 공동 퇴거 불응이더라고요. 자, 퇴거 불응이라는 게 뭐냐? 주거 침입을 맞습니다. 했다거나 해서 근데 아내는 들어왔어. 근데 자 이제 나가주세요. 집주인이 했는데 나가지 않아. 그럼 이제 퇴거 불응인데 여럿이 함께 했으니까 공동 퇴거 불응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걸로 영장 실질 심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이 짧아서 그런지. 그리고 공청회라는 게 네. 어떤 의견이든지 그 안에서 피력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되는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단상을 점거한 것 자체가 네.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퇴거를 하라는 건 공청회장을 아예 밖에 나가라는 건데 예.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단상에 내려와서 네 의견을 피력해라 정도는 수긍이 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했던 거고, 그리고 판사도 그냥 간명했어요. 그 기각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증거는 체증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리한 영장 청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검찰에서는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예. 고생 좀 하시고요. 이 고생을 하게 된 이유가 4대강 때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오늘도 금강 공주보에서는 공주보 수문을 이제 닫으면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했던 목표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수질 개선, 네. 그리고 홍수 피해 저감, 그리고 가뭄 피해, 가뭄 예방, 이 세 가지였는데 예. 이게 박근혜 정부 때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나 문재인 정부 때 감사결부나 통해서 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이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완성되지 못했고 틀린 목적이었다라는 게 다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가뭄과 그리고 홍수 예방을 위해서 4대강물을 적극 활용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하더니 4대강 보활용 이거 잘못한 거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압수도 당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됐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의 4대강 수질 개선, 그다음에 홍수 예방, 가뭄 예방을 위해서 보해체 하지 말고 바닥 준설을 깊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로 대통령실이나 환경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가 좀 잘못된 얘기입니까?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이야기해왔던 건데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건 상식이잖아요. 네. 아무리 물그릇을 키워도 그게 바다 정도의 그 굉장히 큰 허야지만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네. 강은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범위나 어떤 그릇이 크진 않거든요. 네. 아무리 준설을 한다 하더라도 네. 재퇴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수십 6m로 준설을 했지만 4대강 보호를 뭐 수문을 개방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다 재퇴적이 돼서 다시 준설을 하고 했어요. 일부 구간은. 네. 그러니까 이게 흐르는 강에서 준설을 한다. 그래서 그 수심을 준설한 수심만큼 유지한다. 이건 굉장히 호황된 생각인 거고요. 네. 흐르는 강에 왜 흐를수록 모래가 흘려내려서 퇴적이 되니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네. 결정적으로 가뭄이 일어나는 지역하고 우리나라에서 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하고 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네. 4대강 본류 그러니까 4대강 16개의 보가 있는 지역하고는 전혀 겹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 재해지도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전혀 네.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뭄이나 홍수를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 4대강 본류가 아닌 다른 식의 대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름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겨울에 네. 여름 때 그 물 막 부족해가지고 가뭄 부족해서 살수차 갖다 들밀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내륙 지역이에요. 섬 도서 네. 지역이고요. 그렇죠. 강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홍수가 나는 지역도 본류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 한강에서 비 많이 내려오면 가장 첫 번째 들리는 뉴스는 팔당댐 수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수문을 닫아서 그걸 어떻게 홍수를 피해를 막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문을 닫아놓으면 닫아놓을수록 홍수의 위험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계속 안고 유지를 한다는 거니까 네네. 사실은 강은 흘러야지 홍수를 저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뭄 피해도 정말 필요한 지역에 가뭄 예방 장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날 공청회에 가서 우리 영장 받은 그날 예. 환경부에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한 거잖아요. 예. 이 변경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한 달 만에 이전 정부보다 24배 빨리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이 변경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를 했어요. 아, 삭제했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자연성 예, 회복이? 아예 삭제를 해버렸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뭐 독일 이런 유럽 그리고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있던 구조물 그리고 둔치도 모래사장을 다시 만들어서 친수공간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재자연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추세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추세에 힘입어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걸 지난 정부 때 넣은 겁니다. 물관리 네. 기본계획에. 근데 그걸 삭제를 해버린 거고요. 또 하나는 댐을 건설할 수 있는 대규모 댐이나 수류관리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조항을 신설해 버렸어요. 아, 어떻게요? 그러니까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댐 같은 구조물이나 하천 정비 시설들을 건설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삽입한 상태로 변경안이 나온 거죠. 우리가 보통 지금 보니까 불필요한 하천 구조물 철거라는 용어를 하천시설 개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발전용 댐 운영 고도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아, 이거 대규모 하천 공사를 하겠다라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바로 뒤이어서 10개 댐을 짓겠다. 근데 그 10개 댐을 짓게 되는 그 지역은 뭐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아직 밝히진 않겠는데 10개 댐을 신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 댐 짓겠다고요? 예. 자, 우리 댐이라는 건 굉장히 사회적인 큰 악영향이 있고 갈등 요소인데 그걸 다시 하겠다니 답답할 따름인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녹색연합이나 또 환경단체들 또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연구 결과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홍범도 흉상 철거할 때 국방부에서는 네.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군사편찬위원회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있다라는 자료를 그래도 엉망이지만 들이 밀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댐을 만든다, 자연성 회복을 삭제한다 하는데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내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예. 좋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수나 치수 시설을 확충하려고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과학적인 논거들, 이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네. 그런 걸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저희 요구들을 계속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댐은 사실 지금 더 이상 우리나라엔 댐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이런 것들 더 이상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력 그리드 자체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나 다른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네. 이 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간헐성, 그러니까 그 전력의 어떤 항상성이 미치지 못하는 걸 예비율로 돌리기 위해서 댐을 만든다는 건데. 네. 굉장히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이 발전용 댐 자체가 이제 거의 하향 산업이고 더 이상 네. 짓지도 않고 있는 것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대에 가서 막아볼 생각입니다. 예, 바야흐로 방송 언론계와 4대강 환경계는 MB 시즌2를 실감하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궁금한 썰명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